비탈면에 놓여있는 물체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이제 놓여있는데요. 이 물체가 이제 이 비탈면에, 이게 수평면에 대해서 이제 세타만한 각도를 가지고 이제 기울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 위치에 이제 물체가 놓여있는데, 이 물체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을 기술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럼 기술을 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좌표계 자유도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X하고 Y라고 하는 이제 비탈면에 대해서 이제 축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자기 놓여있는 이 위치에 대한 거. 이것은 이제 X 프라임.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직인 경우, 이것은 이제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Y에 대해서만 이제 먼저 우리 살펴보면 질량이 이제 M이 되겠죠. 질량이 물체가 놓여 있으면 이 수평면, 이 비탈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값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수직이 되는 값을 우리가 이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타라고 하는 것은 수직 항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 수직 항력. 노멀 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값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이 수평면에 대해서, 요건 이제 비탈면이고 수평면에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연지 하방으로 이제 갖게 되는 값이죠. 이 결국 중력에 의한 값, 중력 힘, 중력에 대한 값.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무게, 물체의 이제 무게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mg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 비탈면이 세타가 예를 들어서 0이다. 쳐보세요. 세타가 0도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것은 여기에 놓이는 수평면에 놓이는 물체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세타만큼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탈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기울어진 면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놓였던 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이나 비탈면에 있어서 나타나는 운동방정식은 결국 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 이 두 축에 대한 운동을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Y방향의 힘은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질량과 Y방향의 가속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fx라고 쓰게 되면 x방향에 대한 모든 힘을 다 더했다. 그럼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질량에다가 x방향에 대한 가속도.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더 있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 똑같은 형태로 나가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시그마라는 거는 이제 다 더한다 그런 얘기죠. 총합. 그래서 Y방향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Y방향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더하라. 그것은 결국 이 물체가 가진 질량과 Y방향에 있어서의 가속도 이걸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X방향도 마찬가지죠. 그 X방향으로 해당되는 모든 힘을 우리가 다 더해주면 그것은 결국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다가 X방향의 가속도를 곱해서 그 값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식에 따라 가지고 이 식에 관계되는 내용을 하나씩 이제 적어서 나가면 되겠죠. 그럼 Y방향이라. 그러면 이제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럼 거기 있는 것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물론 이제 위쪽 방향이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잡아야 되고요. 아래쪽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쪽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겠죠. 수학에서 좌표에서 우리가 설정하는 값하고 이제 동일하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요 이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mg인데, 이 mg가 지금 x와 y 방향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벡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요건 요렇게 x 방향에 해당되는 값,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는 y축에 해당되는 값, 요건 x축에 해당. 요렇게 해서 우리가 또 직각삼각형을 하나, 요 원래 있던 요 형태의 모양과 닮은꼴의 형태의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럼 요 각이 결국은 세타가 돼요. 요 각이. 그렇죠? 그래서 mg 결국 이쪽 방향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fx x축에 해당되는 이제 힘, 그죠? mg 사인 세타는 결국 x 방향의 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ay가 결국 g 사인 세타라 이런 얘기죠. ax가.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수직 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mg 요 방향이 되겠죠. mg 코사인 세타인데, 그죠? 근데 둘 다 더해야 되죠. 원래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라 해야 돼. 일단 이 비탈면에서 이쪽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직 항력에 해당되는 이 무게에 해당되는 값은 이쪽 방향,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결국 두 개를 더한 거야. 뺀 게 아니고 더했는데 뭘 더했냐면은 마이너스 해당되는 값을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 값이 이제 일정하다, 0이다. 이런 얘기를 결국 여기에서의 변화, y 물체가 이제 움직였다. 또는 정제됐을 때 y축으로의 값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mg 코사인 세타. 그죠?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수직 항력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x방향의 힘,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fy, y방향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수직 항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값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 물체가 내려갈 때, 이 경우는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찰력, 이것은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접촉하는 면, 그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마찰력은 이 접촉하는 면에서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방향. 그렇죠? 그래서 저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정반대 접촉면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 세타라는 값이 처음에 0이라면 얘가 미끄러질 리가 없겠죠. 근데 점점 세타를 계속 점점 증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값을 계속 이제 크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는 이제 미끄러지게 되겠죠. 그때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게 되죠. 보통 마찰력은 이제 스몰 f로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요건 뭐냐면 이제 힘, 매력인데 결국 이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까지는 이제 물체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물체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든지 가속된다든지 이런 이제 형태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 정지 마찰력 FS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정지 영역에서 발생되는 힘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체가 움직이니까 이것은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냐면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죠. 무슨 운동 마찰력. 물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치면 이제 타이어가 지면에 가만히 놓여 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찰력이 존재하죠. 그렇죠? 사람도 이제 신을 신고 있어요. 마찬가지 되겠죠. 만약 우리 얼음판 위에 있다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만큼 이제 마찰력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마찰력이 클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 마찰이 적어야 좋을 때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마찰력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의 이 정지 마찰력은 뭐와 같으냐? 요건 안 움직이는 상태니까 계속 힘을 주게 되면 그 힘하고 같은 그런 값을 갖게 돼요. 또 어느 순간에 얘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 그보다 낮은 최대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고 일정하게 힘을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외력에서 주는 힘하고 이제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FK라 그러면 뮤K 이타라고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나오는 이제 뮤K라고 하는 게 있는데 뮤K. 여기서 뮤K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는 운동 마찰 계수라고 그래요. 운동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되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재질이 뭐로 되어 있냐에 따라 이제 다른 접촉하는 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무가 됐든지 아니면 나무판이 됐든지 또 얼음판이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우리가 뮤K라고 그러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이타 아까 했던 이제 수직 합력 물체에 해당되는 그 수직 합력. 여기 같은 이제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직 합력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운동 마찰력 적용 같은 그대로 이제 뮤K이다. 그러니까 뮤K 뭐 mg 또는 뭐 mg 코사인 세타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값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지 마찰력하고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 사이에서는 두 값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최대 정지 마찰력이 훨씬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이, 이거는 정지 마찰력인데, 같아지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이 이제 같아지는 이제 지점이 되겠죠. 얘는 0보다 크고,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고 역시 FAS 값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뮤K 이타인데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값으로 쓸 수 있냐면은 이제 뮤S입니다. S. 그래서 이거는 정지 마찰 계수. 정지 마찰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